토트넘과 아스톤빌라의 28라운드 맞대결은 프리미어리그의 최대 격돌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 경기로 리그 4위의 운명이 결정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단두대 매치라고 해서 누군가 죽어나가는 경기라고 지칭할 정도입니다. 이미 아스톤빌라에서는 손흥민 경계령이 내려졌고 토트넘에서는 매티켓이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빌라는 지난 팰리스전에서 원톱으로 출전한 손흥민이 두렵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살인 태클로 토트넘의 두 선수 도어티와 벤탄쿠르의 인대를 파열시킨 매티캐시를 신경쓰고 있습니다. 내일 매티캐시는 토트넘의 발목과 무릎을 겨냥한 태클을 수도 없이 시도할 것입니다. 토트넘의 선수들이 모두 무서워서 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충돌이 예상됩니다. 아스톤빌라는 리그 4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홈구장의 팬들 응원과 편파 판정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중요한 리그 막바지에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또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충돌과 사고가 발생될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스톤빌라의 레전드 아그본나어는 손흥민은 무서운 존재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부트와 인터뷰에서 아그본나어는 아스톤빌라의 승리를 기대한다. 하지만 손흥민이 두렵다. 토트넘의 속도에 아스톤빌라는 힘겨워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3대3 무승부를 예상했는데 양팀 모두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뒷공간이 많이 열리면서 치고 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슈팅을 많이 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매체도 손흥민의 치고 달리기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팰리스전에서도 종료 직전 하프라인에서부터 질주하면서 쐐기골을 성공했습니다. 2대1로 앞서고 있었지만 손흥민의 통쾌한 슈팅과 득점으로 토트넘의 분위기가 하늘을 찌르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치러진 아스톤빌라와 아약스와의 유로파 컨퍼런스 16강 1차전은 무득점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10분을 남기고 양팀 다 10명의 선수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빌라의 에즈리 콘사와 아약스의 수비수 트리스탄 고에에르가 경고 2장으로 퇴장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양팀은 유효 슈팅이 1개씩 밖에 안 될 정도로 밀집 수비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2차전은 일주일 후 아스톤빌라의 홈구장에서 열립니다. 빌라의 에메리 감독은 경기 결과에 만족한다. 다음 주는 우리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빌라는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토트넘 차례이다라며 기세가 한껏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토트넘의 매티캐시의 살인 태클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매티캐시가 토트넘 선수에게 분명히 거친 태클을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매티캐시는 아스톤빌라의 오른쪽 풀백이면서 미드필더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오른쪽 측면 수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번 시즌에는 4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매티캐시가 악명을 떨치고 있는 것은 살인 태클이라고 불리는 거친 플레이 때문입니다. 이미 토트넘은 매티캐시에게 주전 선수 2명이 치명적인 태클로 부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토트넘은 빌라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때 경기에 나선 캐시는 당시 토트넘 소속이었던 오른쪽 윙백 맷 도어티에게 위험한 태클을 가했습니다. 결국 도어티는 무릎 내측 인대가 파열돼 완전히 시즌 아웃되었고 이후 경기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벤탄쿠르에게 발목 인대 파열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습니다. 토트넘 선수들과 팬들은 매티캐시의 살인 태클에 대한 분노를 삭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토트넘의 팬들은 지금도 로메로는 절대 다른 선수를 죽이는 태클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매티캐시는 예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매티캐시의 발목을 로메로가 분질러 주어야 분노가 풀릴 것 같다라고 외칠 정도입니다. 특히 문제는 아스톤빌라전 이후 남은 시즌 경기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부상으로 쓰러지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첼시전 이후 메디슨, 판더벤 등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첼시와의 난타전이 없었다면 리그 우승도 넘볼 수 있었던 기세가 꺾이게 된 것입니다. 빌라전에서 캐시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수비로 인해 또 한 명의 자원이 부상을 당한다면 토트넘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토트넘에게 승리만큼 중요한 건 빌라전을 건강하게 마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매티캐시가 손흥민 메디슨 듀오를 노리고 있다라는 소문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원톱으로 맹활약하고 있고 메디슨도 회복 이후 폼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시즌 후반기에는 손메 듀오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기대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정말 만에 하나 손흥민과 메디슨이 매티캐시에게 태클을 당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의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경기에는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와의 경기도 있지만
리버풀과 맨시티의 단두대 매치도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 10시에 치르고 나면 11일 0시 45분에 리버풀과 맨시티의 1위 맞대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 리버풀의 승점 63점과 맨시티의 승점 62점은 단 한 점 차이입니다. 2년 연속 트래블을 꿈꾸는 맨시티로서는 선두 탈환을 위해 절대 놓칠 수 없는 경기입니다. 홈구장 안필드에서 맨시티를 기다리는 리버풀도 리그 선두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뜨겁습니다. 이번 주 내 리버풀의 아놀드와 맨시티의 혼란의 말싸움이 큰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아놀드는 쉽지 않은 경기이다. 맨시티는 리그 우승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은 기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리버풀의 트로피는 땀 흘려 일궈낸 아름다운 트로피이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맨시티는 석유 자본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비아냥입니다. 이런 조롱에 맨시티의 혼란도 나는 맨시티에 온 지 1년 만에 트래블을 달성했다. 아놀드는 이런 기분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를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놀드가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그냥 내버려두고 싶다라고 응수했습니다. 맨시티의 펩 감독은 유럽 축구계에서 감독들의 감독이라는 극찬을 받을 정도로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펩 감독의 다양한 공격 전술은 많은 팀의 감독들이 펩 전술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을 정도입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맨시티의 엘링 홀란 간의 득점왕 경쟁도 볼만한 대결입니다. 현재 홀란이 18골, 살라가 15골로 득점 순위 1위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살라는 근육 부상으로 최근 경기에 결장했지만 맨시티전에는 복귀할 예정입니다. 홀란도 발목 피로 골절로 리그 5경기를 결장했지만 최근 부지런히 출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팀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죽기 살기로 팀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 4위 진입은 챔스리그 진출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리그 우승 못지않습니다. 어제 있었던 포스텍 감독의 인터뷰에서는 리그 5위로 해도 챔스리그 진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기자의 질문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의 전체 성적이 좋아지면서 충분히 리그 5위도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을 전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텍 감독이 버럭 화를 내면서 리그 5위로 챔스리그를 나가려고 한다면 차라리 리그 8위로 유로파리그를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낮추면서 뒤로 물러서는 소극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는 식의 비난이고 분노의 답변이었습니다. 분명한 목표는 무조건 리그 4위이고 한치도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포스텍은 리그 4위에도 만족하지 않는다. 토트넘을 리그 우승을 항상 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밤 10시 경기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손흥민의 아스톤빌라 해트트릭이 다시 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매티켓이 경계령이 내려진 만큼 손흥민이 부상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